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유 없는 불안감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 두려움, 불안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감정은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수준의 걱정은 계획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는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개인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안, 걱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본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사회적 관념이 친구들이 많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도 친구들이 많아야 한다 라고 본인의 기질과 다른 신념이 생기게 되고 그 잘못된 신념으로 본인을 평가했을 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나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신념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 걱정, 불안을 느끼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감정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두려움을 예상하고 싸우거나 피하는 선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로부터 달아나거나 독이 있는 식물을 피하는 등 두려움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개체들이 생존하고 그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경향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원시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항상 실제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말하기, 시험 등 생존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진화적으로 형성된 두려움의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에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면서 때로는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뇌과학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이는 우리 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생존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과 관련된 뇌의 영역인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고 특히 위협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뇌의 일부입니다. 원시시대에는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신속한 반응을 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의 출현이나 위험한 환경을 인지했을 때 편도체는 신체를 싸우거나 도망치다 상태로 전환시키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고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며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원시시대와 같은 생존 위협이 크게 줄었지만 우리 뇌의 이러한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 불안감 등은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것이나 높은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편도체가 과거 생존을 위해 발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의 다른 영역인 전전두엽은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두려움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편도체의 반응이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을 압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과학 측면에서 볼 때 원시시대의 두려움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 메커니즘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로 걱정, 두려움, 불안감의 세 가지 감정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분류되지만 그 발생 원인, 대상, 그리고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은 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들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관련이 높습니다. 걱정은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나타나며 특정 상황이나 이벤트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더 많은 인지적 측면, 즉 생각과 관련이 깊습니다.
두려움은 특정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렬한 감정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현재 또는 명백한 위험에 대응하여 발생하며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나 큰 소리에 놀랐을 때의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이나 가능한 위험에 대해 불명확하고 지속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안감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더 일반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동반합니다. 불안감은 두려움보다 더 지속적이며 때로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은 걱정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관련이 있지만 걱정보다는 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 두려움, 불안은 각각 다른 상황과 경험에 의해 발생하지만 모두 인간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온 반응의 일부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인지 행동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각의 재구성에 대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적 생각 인식하기. 이미 걱정과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정적인 생각의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을 스치며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 현실에서 발생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자동적 생각에 약간의 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각 기록하기. 부정적 생각이 느껴질 때마다 그 생각을 일기나 노트에 기록하세요. 이때 그 생각이 들었던 상황,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만 작성하고 읽어보더라도 특정한 생각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인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생각에 도전하기. 기록된 생각을 보며 이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평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생각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아님 나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이 생각에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준비할 대책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최악의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넷째, 대안적 생각 찾기. 작성된 부정적 생각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며 지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 계속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도체의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전전두엽의 이성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생각을 채택하고 연습하기. 새롭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채택하고 이를 일상에서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세요. 생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세요. 오늘은 걱정과 두려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과도하게 거부하지 말고 어떤 생각에 의해 감정들이 만들어졌는지 적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어느 순간 변화한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